네, 원모론 많은 구독 그리고 라이크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해주시고요. 자, 2024년 들어서 이제 그 정치 관련 그런 유튜브 가끔씩 이렇게 좀 탄압을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때와 비슷합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흑인 정치 거물들이 카말라 해리스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선언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바이든이 토론 폭망한 이후에 즉각 막 게빈 뉴섬 하자, 게빈 뉴섬으로 교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더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좀 더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악시오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만약에 바이든이 물러나면은 그러면은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유력한 그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이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그 캠페인 후원금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티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현직 부통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이상이 있을 때는 부통령한테 그 대통령 파워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이든이 인지적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측근들이 백악관 내각에서 수정헌법 25조 적용해서 바이든을 끌어내리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신 이상이 있을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정신적으로 이거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인지력 문제를 비롯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럴 때 이렇게 적용시켜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 진영에서. 자, 그래서 지금 악시오스 보면은 why it matters 이게 왜 관심을 우리가 둬야 되냐. 해리스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이다. 바이든이 이제 지지해주면은 그걸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if she gets it, the Obamas and Clintons likely would follow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되면은 오바마 쪽 진영하고 클린턴 진영까지 이렇게 합세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민주당 멤버들도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들도 마찬가지로 따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큰 사진을 보면은 the big picture 이렇게 써 있죠. 바이든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f she gets Biden's endorsement, the only way a top-tier Democrat could challenge her would be to risk their future by saying, not your turn, to the first woman vice president, first black American vice president, and first South Asian vice president. 지금 바이든 지지만 있다면은 카말라를 막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그 다인종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종을. 그런데 이제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아시안 부통령이기도 한 인도계잖아요. 예, 사우스 아시안 부통령인데 이거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니 톰슨 같은 경우에 미시시피주 연방 하원의원 베니 톰슨 같은 경우에는 하원 정보위원회 인물인데 악시오스하고 인터뷰에서 해리스를 두고 굉장히 강하다, incredibly strong 이렇게 탄력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흑인 의원이죠. 그러면서 You can't say Biden has done a good job without saying she's done a good job. 바이든이 잘했다는 얘기는 해리스가 곧 잘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를 내몰면 그거는 민주당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쫓아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f course, all this may take a while. Biden stunned and annoyed lots of powerful Democrats on Wednesday by digging in ahead of his interview. 이게 이제 ABC 인터뷰 하기 전에 나왔던 분석 내용인데 이제 일요일에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22분간 방영했는데 굉장히 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바이든이. 또 거기서 ABC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는 듯이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이제 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하는 게 민주당이라면 저 같으면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티 트럼프 표가 여전히 많이 있고 여전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 표가 제가 볼 때 미국에서 한 40%는 일단은 35에서 40%는 무조건 트럼프 싫어하는 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에서 약하다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지금은 바이든보다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after publication of a new poll showing him losing ground to former President Trump and breaking news stories suggesting he might be on the brink of quitting, the 81-year-old president joined Harris on a campaign all-staff call. He insisted, no one's pushing me out, I'm not leaving. 지금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나 안 갈 거야, 어디에도 안 가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바이든 진영에서는 바이든 측근들은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결정되면 트럼프가 박살낼 거다. 한마디로. 카말라 해리스. 뭐 여러분께서도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조차 별로 인기가 없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뭐 캘리포니아 가주 검찰총장을 거쳐서 가주 상원의원으로도 이렇게 활동했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나타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이상하다. 그런 얘기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든 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뭔가 이렇게 빈 깡통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득권 민주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카말라는 아니다. 카말라는 싫다. 카말라 좋다고 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흑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뭐 제트나 바이브나 이런 그 흑인들이 주로 보는 그런 잡지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카말라 무조건 다음 대통령은 카말라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흑인들이 정치는 사실 인종이에요. 정치 게임에서 굉장히 인종적이고 인종적이지 않은 그 인종을 굳이 따지자면 백인이죠. 예, 여기 LA시만 해도 LA 12지구 같은 경우에 존 리 시의원, 한인 시의원이 있는데 그 지역은 백인이 많고 그 전에 이제 4지구에서 또 한인 시의원이 있었는데 그 지역 역시 이제 백인들이 많고 지금 뭐 영김이나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대부분 백인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인이 살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라틴계가 더 많거나 흑인이 더 많거나 그럼 라틴계 의원, 흑인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죠. 예, 그거는 뭐 상식이에요, 상식. 예, 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정치판이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인종 게임인 경우가 인종끼리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기네들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그 바이든이 그래도 여전히 높다. 카말라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 토론 직후 지금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하고 동률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든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 편을 보면은 50% of female voters back Harris over Trump versus 44% for Biden. 그러니까 여성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한테 득표하겠다. 해리스한테 표를 주겠다는 사람이 50%, 바이든한테 표를 주겠다는 사람은 44%, 6포인트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무소속들 사이에서도 해리스가 더 인기 많다는 겁니다. 43%가 해리스, 34%만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기 The Intrigue 다시 보면은 They question her political skills and likability beyond the liberal basis. 그러니까 진보 진영 말고 이외에 무소속이나 무당파나 뭐 그 이외에 표밭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좀 모자르다. 그리고 호감도가 약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요. 다음 장면 볼까요? 자, 그래서 제임스 클라이번 이분이 이제 민주당 실세 중에 한 명이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조 바이든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그걸 발판으로 민주당 경선 승리 이후
트럼프까지 꺾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이제 제임스 클라이번 연방 하원 의원이 지지해준 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임스 클라이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xpects mini primary for Democrats if Biden withdraws. 처음에는 이제 제임스 클라이번이 무조건 카멀라 해리스 해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경선 통해서 미니 경선 통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사퇴한다면은 미니 경선 통해서 뽑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카멀라가 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개빈 뉴섬이 좀 더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개빈 뉴섬이 캘리포니아 개판 치지 않았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지만 뭐 외모가 준수하고 외모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정치판이 뭐 제2의 그 할리우드판이라고 할 정도인데 뭐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쿨했고 로널드 레건도 배우 출신이었고 예. 그러니까 연예인만큼 이렇게 좀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개빈 뉴섬도 탄력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미니 경선을 치른다면요.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some party elders tell us the drama in all these scenarios would electrify and exhaust it, disconsolate party and engage a nation that otherwise would be tuned out for the summer.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니 경선 통해서 좀 더 핫해질 수 있다. 민주당 사이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후보를 그 부통령 후보, 민주당 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카드가 이렇게 바이든이 나가면은 젊어진다. 그래서 트럼프가 78세인데 트럼프에 비해서 이렇게 젊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후원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이든이 문제죠. 바이든이. 그리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톰 프리드맨. 예, 바이든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바이든이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 근데 저 사람 톰 프리드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물러나야 된다고. 사퇴해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This is what several Democrats will tell Biden if they're allowed near him. You can be a great man, a historic figure if you do what the founding president did and put country over ambition.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단한 리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물러난다면 미국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 야욕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장면 볼까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웃을 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좀 뭐 웃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꼭 카말라 해리스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보수 논객 터커 칼슨도 사실 웃으면은 되게 좀 그 소리가 이상하죠. 이상한 소리를 내요. 저도 그래서 사실 터커 칼슨 방송은 처음엔 많이 안 봤는데 근데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정말 좋죠.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 터커 칼슨.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카말라 해리스가 출마할 걸 대비해서 벌써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Laughing Kamala Harris 이렇게 이 장면을 사람들이 연상시킬 수 있게 계속 Laughing Kamala Harri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선 캠프도 최근 성명에서 해리스를 깔깔대는 카말라 해리스, cackling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인터뷰와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입을 벌리면서 크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 진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너무 가볍게 웃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시오스는 그렇게 보도했어요.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이건 트럼프가 상대방을 진지하게 본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지난 3일 공개된 골프장 동영상에서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 뒤에 바이든보다는 나을 거다 아마 카말라가. 그러면서도 하지만 카말라도 너무나도 형편없고 아주 한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F자 욕까지 했어요. F인. 이거 몰래 찍은 거. 누가 몰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X에. 그래서 뭐 트럼프가 평소에 이렇게 F자 욕도 좀 하는구나. 공개석상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자당 소속 상대 후보들에게도 이렇게 그 별명을 붙이기로 유명하죠. 뭐 2016년 대선 경선 사이클 때는 잽 부시를 그 low energy 잽, 에너지가 없는 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후보
뭐 마르코 루비오는 Little 마르코 루비오. 뭐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가지고 재미를 봤죠. 힐러리 클린턴을 두고선 크로켓 힐러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패한 힐러리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대선 경선 때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두고 론 디생티모니어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한다. 뭐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향해서는 세대가리, bird-brain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원래 그 슬리피 조 바이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졸린 조 바이든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근데 어쨌든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패한 조 바이든. 그러니까 2016년 때 힐러리를 상대로 부패한 힐러리, 크로켓 힐러리를 붙인 것처럼 이번에는 조 바이든을 두고 크로켓 조 바이든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